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재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줄줄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은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최종 기각했습니다. 1심을 맡은 지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양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과 계엄 준비 시점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은 당연하고 계엄 준비 시점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계엄 준비 시점도 2023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5년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귀현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사이다 판결입니다. 먼저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귀현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조악하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조악한 건 그때그때 받아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노상원의 수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거나 이행하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구치소 운영과 수용 여력 확보, 서울지검 소속 검사 인력 활용 방안도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지귀현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근거로 방첩사가 2023년 을지 연습을 하면서 민간인 구금시설 수용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계엄 이틀 전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지귀현 재판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12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의 내용과 의미, 비상계엄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 구계엄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단서, 제9조 1항 전문의 내용과 의미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춰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능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표고령의 위헌,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 시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법무부 감찰관 유혁, 법무부 인권국장 성재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사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고인 박승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이 작성 및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용현이 피고인 박승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박승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2017년 계엄 문건과 국군 방첩사령부 작전계획 등 군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여인영, 노상원과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여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용현은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 사무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용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라는 내용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각각 건네주며 그 이행을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김용현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노상원의 수첩과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조치, 구검시설 운용, 수용 여력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김용현이 이들 논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박승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박승재가 대적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문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은 윤석열로부터 교부받은 법무부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박승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법령 또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는 바 피고인 박승재는 당시 법무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승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장 신용에게 서울구치소 등 수용 여력 확보를,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각각 지시한 반면 법무부 소관 소년보호시설로서 구검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 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